이번에는 그렇다면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이래서 반대한다.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단체죠. 한국노총 강훈중 교육선전본부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바로 네. 여쭤볼게요. 지금 차등 적용안 반대하시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가장 낮은 그 임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더 깎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굳이 업종별로 그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면은 그 최저임금을 그대로 놓고 잘 나가는 산업이나 업종에서는 그 산업별 교섭 등을 통해서 그 최저임금 그 이상을 지급하면은 그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제조업이라도 현실적으로 그 문 닫는 데가 있는가 하면 잘 나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같은 식당이라도 어떤 데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집이 있고 또 어떤 집은 팔이 날리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라든지 부가가치는 업종의 문제가 아니고 영업과 그다음에 이제 경영 어떤 서비스의 질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 업종을 저임금으로 낙인을 찍고 또다시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시켜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그래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는 지금 생계 대란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줄 형편이 못 되는 그 5인 미만 사업장 정도는 노동계도 양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질문에는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중소소상공인들이 이제 어려워하시는데요. 그 어려운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어떤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나 갑질 문화, 또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 같은 경우는 본사의 횡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싼 임대료, 굉장히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최저임금의 어떤 문제로 모든 것을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기 이전에도 이미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 전부터 여러 군데서 경영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영난을 겪었고 또 여러 군데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또 차등 적용하자는 그런 그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상 제대로 노동시간이라든가 어떤 연장 야간 수당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자는 주장에 반대를 합니다. 차등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의 어떤 그 생활 안정, 양극화라는 최저임금 제도 어떤 본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네. 사용자 측 얘기를 빗대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런 근거를 예. 들고 있습니다. 업종 예. 구분 적용이 법적 근거도 분명히 있을 뿐더러 다른 나라에서도 이 업종을 구분해서 차등 적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법에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여야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 과거에 처음에 시행할 때 88년도입니다. 네. 30년 전이죠. 첫 해는 아마 1, 2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듬 해부터는 바로 이제 단일안으로 최저임금을 정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국민적 공감대라든가 여러 가지 실효성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제대로 정책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 특히 이제 캐나다라든가 네덜란드, 호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나라들은 도입 당시부터 사회 분위기상 업종별로 도입이 되었어요. 이런 나라들은. 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 아시다시피 이 북유럽 국가들인데 노동시간이 연간 1600시간대고요. 저희들이 2069시간인데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는 최저임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됐기 때문에 주거라든가 교육, 의료 문제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들하고 이게 수평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사용자 측 그리고 노동자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니까 이런 절충안이 제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예. 수준은 노동계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리되 지금 예. 일단은 업종 적용 구분은 하자, 이런 접근 어떻게 보십니까? 여지껏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업종 적용을 얘기하는 거는요. 특정 업종을 낙인 찍는 효과도 있고 또 다른 저임금을 만드는 네네.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말이 쉬워서 이제 업종 구분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업종을 구분하는 그 과정에서 자 어떤 업종을 더 주고 어떤 업종을 덜 줄 것이냐 그 업종을 나누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그 결과에 승부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최저임금 1만 원 그 공약은 그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과 동시에 그 지난 그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에 대한 공약을 그 얘기할 때 뭐 산입 범위를 넓힌다든지 그다음에 업종별 차등해서 지급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와서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차등 적용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문제 자체가 지금 그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처럼 그 업종을 그 구분해서 정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엄청난 그 혼란과 그 갈등이 네. 야기될 수 네, 있다. 네. 그래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 예. 노동계도 지금 민노총 측은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예, 예, 어제 복귀해라 뭐 그런 요구도 하셨는데 예, 어떻게 예. 전망하시나요? 민노총 복귀에 예. 대해서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노사 각 9명과 공익위원 9명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에 어떤 그 안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민주노총이 계속 빠져 있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수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네. 같이 참여해서 힘을 보태자라는 그런 제안을 어저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아직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또 계속해서 이제 그 요청과 제안을 한다라면은 마지막에는 같이 그 참여해서 네. 힘을 보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노총 강훈중 본부장이었습니다.